자, 반갑습니다. 유전 2의 1단원 맨델의 친구 완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영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아지에서 볼 수 있는 얼굴 모양, 털색, 키 등과 같은 고유한 모양이나 색깔, 크기, 성질 등을 형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형질을 결정하는 물질은 생식 과정을 통해 자손으로 전달되는데 이것을 유전이라고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멘델은 완두를 재배하면서 유전의 기본 원리를 과학적으로 밝혔습니다. 완두의 모양이 둥근 것과 주름진 것처럼 하나의 형질에 대해 뚜렷하게 대비되는 형질을 대립형질이라고 합니다. 멘델이 유전 실험에 사용한 완두는 씨의 모양이 둥근 것과 주름진 것, 씨의 색깔이 황색과 녹색, 꽃의 색깔이 보라색과 흰색, 꼬투리의 모양이 매끈한 것과 주름진 것, 꼬투리의 색깔이 녹색과 황색, 꽃이 피는 위치가 잎 겨드랑이와 줄기 끝, 키가 큰 것과 작은 것과 같이 7가지 대립 형질이 뚜렷하여 교배 결과를 명확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자가수분과 타가수분이 모두 가능하여 연구자가 의도한 대로 형질을 교배할 수 있습니다. 씨가 둥근 완두처럼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쌍을 이루고 있는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하나씩 존재하며 이를 대립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상동 염색체는 부모로부터 각각 한 개씩 물려받았기 때문에 대립 유전자 역시 부모로부터 한 개씩 물려받습니다. 순종의 둥근 완두와 순종의 주름진 완두를 교배한 결과 잡종 1대에서 모두 둥근 완두만 나타나는데 잡종 1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을 우성, 잡종 1대에서 나타나지 않는 형질을 열성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순종의 두 대립 형질을 교배했을 때 잡종 1대에서 우성의 형질만 나타나는 것을 우열의 원리라고 합니다. 우열의 원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강아지의 생김새는 얼굴 모양, 털색, 키 등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이처럼 생물의 고유한 모양, 색깔, 크기, 성질 등을 우리는 두 글자로 형질이라고 합니다. 형질. 생물이 갖고 있는 저마다의 고유한 특성을 우리가 형질이라고 그래요. 즉 모양이나 색깔, 크기, 성질 등을 다 형질이라고 하는데 강아지의 귀 모양, 꼬리 모양, 털 색깔, 키, 짖는 소리 등 이걸 형질이라고 한다. 근데 멘델은 이제 완두를 이용해서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유전의 기본 원리를 과학적으로 설명했어요. 자, 완두는 씨의 모양, 씨의 색, 꽃의 색 등 여러 가지 형질이 자, 그림 문제 5-13과 같이 명확히 구별된다. 명확히 구별. 이와 같이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뚜렷하게 대비되는 형질을 우리는 대립형질이라고 그래요. 대립형질. 뭐라고 그래요? 대립형질. 어머 세상에 대립형질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잘렸어요. 그래서 내가 쭉 띄워봤습니다.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뚜렷하게 구별되는 형질. 자, 치와와의 털이 긴 것과 짧은 것 또는 완두 모양이 둥근 것과 주름진 것, 사람의 머리카락이 곧은 것과 곱슬진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대립형질이라고 한다. 대립형질. 뭐라고 한다고요? 대립형질. 자, 그러면 알아볼까요? 완두에서 씨의 모양은 형질이고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는 씨의 모양에 대한 대립 형질이라고 해. 자, 씨의 모양이 이제 형질인데 이것이 이제 뭐 주름졌느냐, 둥그냐 이건 완벽하게 대립 형질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멘델이 사용한 대립 형질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첫 번째 둥글다, 주름지다. 자, 두 번째는 황색이다, 녹색이다. 완전히 대립돼 있죠. 보라색이냐, 꽃의 색이 흰색이냐. 자, 매끈한 꼬투리냐, 잘록한 꼬투리냐. 녹색 꼬투리냐, 황색 꼬투리냐. 그리고 잎 겨드랑이에 꽃이 나느냐,
줄기 끝에 꽃이 나느냐 아니면 키가 크냐 작으냐 이와 같이 대립형질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잘 봤는데 이제 맨들이 사용한 대립형질에 보면은 C의 모양이 자 이렇게 나오고 쭉 색깔 나왔는데 사실 이게 순종과 순종을 교배했을 때 일대에 나타나는 게 우성이다. 일대. 자, 순종과 순종 일대. 그만 둥근과 주름진 걸 교배했더니 둥근 게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황색과 녹색을 교배했더니 일대에 황색이 나왔다. 꽃의 색깔은 보라색과 흰색을 했더니 일대에 보라색이 나왔다. 콩깍지 매끈한 것, 잘록한 걸 교배했더니 매끈한 게 일대 잡종에 나왔다. 이런 얘기죠. 콩깍지의 색깔은 녹색이 나왔고 잎겨드랑이에 핀 꽃이 나왔고 줄기의 키가 큰 것이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대립형질에 관한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대립형질. 자, 두 번째 내용 가볼게요. 자, 완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유전 실험이 적합한 재료인데 식물이잖아. 그리고 세대가 짧고 그리고 많이 재배할 수 있고, 그렇죠? 쉽게 재배할 수 있고, 씨를 뿌려서 세대를 얻기까지 시간이 짧다고 그랬어요. 한 번에 많은 자손을 얻는 수가 많아 통계적 분석이 유리해. 통계적 분석이. 근데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기는 어렵죠.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나요? 사람은 한 세대가 길고 자손도 적어요. 그리고 인위적인 교배가 안 됩니다. 연구에도 뭐 3대 정도 하면 뭐 90년이잖아요. 한 세대가 보통 30년 잡으면. 그런데 식물은 이렇게 유리한 점이 있잖아요. 시간이 짧고 자손의 수가 많기 때문에 맨들도 이렇게 완두를 가지고 유전 연구를 하지 않았나. 자, 그렇다면 대립형질의 대립형질의 차이가 뚜렷하고 교배 결과가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고, 또 자가수분이라든지 타가수분. 자, 자가수분은 한 꽃에서 암술과 수술을 이렇게 교배하는 걸 얘기해. 한 꽃 안에 있는 수술의 꽃가루를 같은 꽃의 암술머리에 꽃가루 바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타가수분은 꽃 2개 가지고 하는 거야. 한 꽃의 수술에 있는 꽃가루를 다른 꽃의 암술머리에 이제 꽃가루 바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타가수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가능해. 그러니까 한 꽃에서 암술 수술을 교배할 수도 있고, 두 꽃에서 암술 수술을 지그재그로 교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연구가 다양하게 연구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의도한 대로 형질을 교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맨델은 둥근 완두를 심어서 열린 꽃트리 속에 둥근 완두만을 골라내어 이것을 심는 과정을 몇 차례 반복하여 순종의 완두를 얻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순종끼리 했는데 몇 대를 계속 순종끼리가 아니라 몇 대를 계속해서 했는데 계속 그 종자만 나왔다. 그게 순종이에요. 자, 주름진 완두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계속 걸러가지고 순종인 주름진 완두를 얻어놓고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를 가지고 실험을 하겠죠. 순종끼리. 자, 순종의 둥근 완두와 순종의 주름진 완두를 심어서 둘을 교배했을 때 자손에서는 어떤 모양의 완두가 살펴본 거예요. 아까 우리가 결론에 나왔는데 완두에 대해서, 그죠? 이게 완두. 자, 하나의 꽃 속에 암술과 수술이 있다. 자, 자가수분과 타가수분이 모두 가능하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주로 자가수분을 한다. 키는 1m, 2m 정도이고 잎 끝은 덩굴손이로 되어 있어 다른 물질을 감아서 올라가면서 자란다. 보통 10월 중순, 11월 중순에 파종해서 그 다음에 4, 5월, 6월 지나면 수확하며 한 개 꽃들이 속에는 5개, 6개 씨가 들어있다. 암술머리가 있고 밑씨가 있고 여기 수술이 있어요. 그래서 자가 수급은 거죠. 자, 그러면 유전 실험제로서 완두가 가지고 있는 장점, 이거는 이제 많이 나와요. 평가에서도 생육기간이 짧다. 그래서 단시간에 여러 세대를 관찰할 수 있다. 또 한 개째에서 많은 자손을 얻을 수 있다. 그죠? 교배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가 쉽다. 용이하다는 것은 쉽다. 분석하기에. 또 대립형질이 뚜렷하다. 완두는 수천 개 이상의 형질을 갖고 있지만 맨들은 그 중에서 중간 형질이 없는 7개의 형질을 선택해서 연구 결과를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었다. 자, 또 자가수분이 쉽다. 여러 번의 자가수분을 통해서 순종의 개체를 얻기가 쉬운 게 또 유리한 특징이 있다. 장점이다. 타가수분도 가능하다. 원하는 형질을 임의로 선택해서 교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은 이렇게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완두에 대한 것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대립형질을 가진 순종을 교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맨들이 순종의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를 교배한 결과 나타났는데 둥근 완두 순종, 주름진 완두 순종을 타가수분했어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여기다 밑줄 쳐봐.
둥근 완두가 나왔다. 잡종 일대의 둥근 완두. 이게 나온 놈이 우성이라는 거예요. 우성. 우성이 표현된다. 형질이. 자, 그 다음에 주름진 완두, 둥근 완두를 타가수분했어요. 타가수분. 그랬는데도 둥근 완두가 나왔으니까 역시 둥근 완두가 일대에 나왔다는 것은 이게 바로 우성이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순종의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를 교배했을 때 잡종 일대, 자손에서 어떤 모양의 완두가 나왔느냐? 전부 둥근 완두가 나왔다. 이런 얘기죠. 모두 둥근 완두만. 그래서 둥근 완두의 형질을 가지고 있고 분명히 주름진 완두의 형질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 두 개 중에서 누가 더 우열의 관계에서 누가 우성이냐? 둥근 완두다는 거야. 그래서 멘델의 원리라고 하는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열의 원리야. 일대에서 우성이 튀어나온다. 형질이 발현된다. 뭐 이런 얘기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럼 자손세대에 분명히 여기에 보면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를 교배했는데 왜 주름진 완두가 나오지 않았느냐? 바로 자손세대에 나타나지 않은 주름진 완두는 바로 열성이다. 열성. 주름진 완두 형질이 없어졌다. 왜 둥근 완두 형질만 나타났느냐 하는데 열성, 숨어 있는 거죠. 그렇죠? 표현되지 않은 거야. 걔는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그 완두가 다시 교배했을 때 언제든지 또 주름진 완두가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세대를 자가 수분해도 계속 같은 형질의 자손만 나오는 개체를 순종이라고 해. 자, 순종의 대립 형질을 가진 개체끼리 교배하면 잡종의 자손이 나온단다. 그렇지. 순종의 대립 형질을 가진 개체끼리 교배하면 이제는 중간에서 1세대에서 잡종이 나온다. 알겠죠? 순종끼리 한다고 순종이 나오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은 멘델은 이 실험 결과를 설명해서 완두의 모양을 만드는 유전인자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유전인자. 이게 유전자라고는 생각했지 못했겠죠. 그죠?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는 그걸 유전자라고는 말하죠. 그럼 완두의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쌍을 이루고 있는데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 하나씩 존재한다. 이걸 대립 유전자라고 그래요. 대립 유전자. 형질을 결정하는 쌍을 이루는 상동염색체. 하나는 아빠로부터,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어머니로부터 받았겠죠. 같은 포지션에 이 유전 형질이 나타나는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자, 유전자와 염색체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자, 둥근 완두의 유전인자가 여기 있어요. 하나는 부로부터 받은 염색체고, 하나는 모로부터 받은 염색체가 여기에 유전인자가 여기 있다. 유전자가. 그죠? 완두의 모양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는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둥근 완두 여기에 이제 유전인자가 있어서 이놈이 있으면 둥근 완두로 표현되고, 만약에 이 위치에 색깔을 좀 달리 표현했는데 이 위치에 주름진 완두의 유전자가 있으면 얘가 주름진 유전자로 표현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의 모양은 대립되는 형질입니다. 자, 둥글고 주름진 거는 완전히 대립되는 형질이다. 대립되는 형질 이해되시죠? 자, 유전자와 유전인자.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멘델이 언급한 유전인자는 현대 생물학에서 말하는 유전자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유전자는 부모로부터 자손으로 물려지는 특징이 있어요. 형질을 만들어내는 인자로 유전 정보의 단위예요. 유전자는 주로 세포 핵 속에 염색체에 들어있어요. 자, DNA죠. 그러니까 생식을 통해서 자손에게 전해집니다. 자, 멘델이 살았던 당시만 해도 유전자가 어떤 물질인지, 생물의 몸속에 어디에 있는지 정보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이후에 서턴이라는 사람이 생식세포 분열과 수정 과정에서 관찰되는 염색체 행동과 유전인자 이동 패턴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고, 이를 바탕으로 유전자가 염색체상에 존재한다는 작은 입자다. 염색체를 통해 자손에게 전달되는 염색체설을 주장했어요. 지금은 DNA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렇다면 대립유전자와 상동염색체, 대립유전자. 자, 이게 상동염색체야. 상동염색체의 각 부분에는 형질을 결정하는 수많은 유전인자가 있겠죠. 뭐 귀에서 귀뿔이 튀어나오고 그냥 부착형 귀가 된다든지, 그렇죠? 머리카락이 곧은 머리카락, 생머리, 어떤 사람은 주름진 머리, 이렇게 색깔이 여기 유전자에 대립 유전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일정한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어요. 1926년에 모건은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두 개의 상동염색체 같은 위치, 같은 포지션에 항상 쌍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이와 같이 상동염색체의 쌍을 이루고 있는 두 개의 유전자를 우리는
대립 유전자라고 한다. 대립 유전자. 자, 대립 유전자 쌍의 조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형질이 결정되는 거야. 아까 강아지 보면 뭐 얼룩덜룩이도 있고 곤색도 있고 네이비색도 있고 그렇죠? 짙은 밤색 털 색깔이 다 결정되는 거야. 유전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어떤 조합이냐에 따라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대립 유전자 상동 염색체 봤고요. 자, 유전자를 나타낼 때 일반적으로 알파벳으로 표현해요. 자, 예를 들어서 완두의 모양을 둥글게 나타내는 유전자를 R, 라운드라고 생각합시다. 주름지게 만드는 유전자를 스몰 r. 자, 이때 상동 염색체 쌍으로 있을 수 있는 유전자 조합은 라지 R, 라지 R, 스몰 r, 스몰 r, 라지 R, 스몰 r 중에 하나가 돼요. 왜냐하면 아빠로부터 엄마로부터 받았으니까 아빠로부터 받은 게 라지 R 둥근 거, 엄마로부터 받은 게 둥근 거 라지 R이면 그 유전자는 라지 R, 라지 R. 아빠로부터 스몰 r, 엄마로부터 스몰 r, 그럼 스몰 r, 스몰 r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라지 R, 스몰 r, 스몰 r 같은 거 이것을 이제 순종이죠. 순종 두 개를 유전자 조합으로 이제 섞어서 얘들이 이제 교배를 해서 만들면 어때요? 이 라지 R과 라지 R, 스몰 R과 스몰 R 여기 나올 수 있는 거, 자, 자손에게 물려줄 거 하나만 물려준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대표로 라지 R이 나오고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스몰 R이 나오면 라지 R, 스몰 R이 나왔잖아. 그럼 라지 R, 스몰 R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둥근 거하고 주름진 것을 섞었는데 일대에서는 분명히 라지 R, 스몰 R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게 둥근 거라면 라지 R이 표현되는 거지. 그렇죠? 라지 R, 스몰 R이 이렇게 잡종 일대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라지 R, 스몰 R, 스몰 R이 교배해서 일대에서 라지 R, 스몰 R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얘는 둥글고 얘는 주름진 거였는데 둥글고 주름진 거를 교배했더니 뭔지는 모르겠지만 라지 R, 스몰 R이 나왔는데 이놈이 둥글다고 표현했단 말이야. 나오는 것이 일대에서. 그러면 라지 R을 따라서 표현되는구나. 그러니까 라지 R이 우성이구나. 우열의 원리를 따른다고 해서. 그래서 이거 라지 R과 스몰 R이 되면 우리가 잡종이다. 잡종이라는 말이 뭐 이상한 누굴 비하는 게 아니고 한 형질이 나타나는 두 개의 유전자 조합이 다른 개체로 순종의 대립 형질을 가진 어버이끼리 타가 수분해서 얻으면 라지 R, 스몰 R 이렇게 잡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둥글다, 주름지다 같이 겉으로 표현된 형질을 우리가 표현형이라고 그래. 이건 형질이야. 표현형이야. 그런데 라지 R, 스몰 R, 스몰 R, 스몰 R 같이 대립 유전자의 조합을 기호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유전자형이라고 그래. 그럼 표현형과 유전자형을 표현해 보면 이렇게 돼요. 둥글다 그러면 라지 R 또는 라지 R, 스몰 R. 왜냐하면 스몰 R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 라지 R만 표현되니까. 둥글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이게 순종인지 잡종인지 모르잖아, 사실은.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주름지다 그러면 얘는 순종밖에 없어. 스몰 R. 앞으로 이게 표현형과 유전자형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표현형, 유전자형을 봤어요. 그러면 키가 크게 하는 유전자가 라지 T, 작게 하는 유전자는 스몰 t라고 한번 해봐. 그러면 키 큰 순종의 완두와, 그러면 얘가 뭐죠? 라지 T. 키 작은 순종은 스몰 t. 얘들 결합했어. 그렇죠? 아니 근데 그냥 유전자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했더니 그냥 그렇게 결합한 거 말고 이렇게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네요. 여기서 그것만 물어봤으니까요. 자, 그러면 요건 이제 평가에 물어보겠죠. 그죠? 둥근 완두와 주름 순종이야. 둘 다 순종이야. 그러면 라지 R, 스몰 R 이렇게 해줘요. 어버이를. 자, 교배했다. 그러면 이제 자, 둥근 완두만 나타내는 까닭은 뭐냐를 물어봤는데, 자, 그러면 이 둥근 완두가 자손에게 물려주면 감수 분열로 하나 물어준다면 라지 R만 물려줘. 여기 라지 R밖에 없으니까. 얘는 스몰 R밖에 없어. 그러면 이렇게 생식세포가 결합하면 라지 R, 스몰 R이 되니까 얘는 유전자형이 라지 R, 스몰 R이 돼. 그런데 표현형은 라지 R이 우성이야. 우열의 원리로 라지 R을 따라가니까 둥글게 표현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성이 우수한 형질, 열성이 열등한 형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란다. 자, 잡종일 때 나타나는 형질을 우성이라고 했지. 뭐 주름진 거는 그럼 문열이 있고 아주 그냥 꼴찌냐, 그거 아니라는 거야. 열등한 형질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뭐 쌍꺼풀이 눈에서 쌍꺼풀이 우성이야. 외꺼풀이 열성이야. 그런데
뇌커플 가진 사람은 그러면 뭐 열등한 인간이냐? 아니라는 거야. 키가 그럼 항상 작으냐? 아니라는 이거야. 그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표현을 우성 열성으로 표현한 거야. 알겠죠? 잡종일 때는 라지알 스모라를 모두 갖고 있지만 요거 이제 요 표현 알겠죠? 순종끼리 교배하면 라지알 스모라를 모두 갖고 있어. 그러나 둥근 모양만 모두 나타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멘델은 그 결과를 라지알 스모라와 같이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가 쌍을 이루고 있으면 그중 한 유전자는 표현되지만 다른 유전자는 샤이 가려져 있어. 응? 그래서 이때 완두의 둥근 형질처럼 잡종 일대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성이라고. 잡종 일대 나타나면 이런 거죠. 만약에 보라빛과 흰색을 결합했는데 얘가 나왔어. 보라색이. 그러면 보라색이 우성, 얘는 열성이라고 하지. 여기서 우열이 누가 얘가 더 못 나고 얘가 잘 나고 그런 표현이 아니고 우성 열성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주름진 형질처럼 나타나지 않는 것은 열성이라고 한다. 열성. 그럼 여기서는 뭐 흰색 꽃이 열성이죠.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처럼 순종의 두 대립 형질을 교배했을 때 잡종 일대에서 우성 형질만 나타나는 현상, 얘를 우열의 원리라고 한다. 우열의 원리. 아시겠죠? 이걸 우열의 원리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완두의 모양이 둥글다, 주름지다처럼 한 형질이 뚜렷이 대비되는 형질을 대립 형질이라고 하죠. 특징. 형질을 언급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우성, 대립 유전자의 조합을 기호로 나타낸 것을 뭐라고? 유전자형, 표현형, 유전자형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자, 스님이 표현형, 유전자형, 대립 형질, 표현형, 유전자형. 자, 그러면 세 번째 붉은 꽃, 흰 꽃 하면 분홍색 꽃이 나왔어. 자, 붉은색도 아니고 흰 꽃도 아니야. 중간께 나왔어.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완전한 우성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거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야. AB우식 혈액형에도 그런 게 있어요. 아시겠죠? A와 B형이 만나면 AB형이 나와. 그러니까 A형이 우성이다, B형이 우성이다 말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붉은색, 흰색이 나오면 붉은 것도 나오지만 분홍꽃이 나와. 이게 중간 유전이라고 그래. 그럼 여기 보시면 독일의 코렌스가 분꽃의 교배 실험에서 멘델의 유전 원리와는 전혀 탈락. 결과가 왜 그러지? 붉은 꽃 중에 유전자를 R, 흰 꽃의 유전자를 W로 레드, 화이트죠. 그래서 붉은 꽃 순종을 RR, 붉은꽃을 WW가 됐어요. 잡종일 때서 RW가 돼요. 자, 이때 R과 W를 모두 가진 잡종에서는 중간 형질의 분홍꽃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런 거. 대립 형질이지만 우열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성 형질만 나타나는 거 우열이 형질이었다. 여기까지 오늘 여기 했는데 오늘 잠깐 보충 문제 확인해 보고 가볼게요. 그러면 얘를 이제 연결해 보라는 거야. 자, 크기나 모양, 색깔들 생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그러면 이건 형질이죠. 수술의 꽃가루를 다른 구루니까 타가수분이죠. 타가수분. 자, 그 다음에 대립 형질끼리 교체해서 일대 나타나는 형질은 이게 우성이야? 나타나지 않는 성질. 나타나지 않는 성질은 일대 안 나타나면 그게 열성이죠. 그 다음에 여러 세대에 걸쳐서 자가수분에서 나타나는 형질이 나타나는 것은 순종이죠. 순종. 여러 세대를 계속 반복하면서 나타나는 건 순종. 자, 이와 같이 하나의 형질을 대립하는 대립 유전자는 그림과 같이 무엇에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상동염색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가보자. 자, 순종의 대립 형질,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순종의 대립 형질을 가진 완두끼리 교배했다. 순종끼리 교배하면 일대에 나타나는 게 우성이죠. 그러면 잡종 일대 나타 둥근 게 우성, 황색이 우성, 보라색이 우성, 녹색이 우성, 크다가 우성이야. 그러니까 둥근 거, 황색, 녹색, 키 큰 건데 흰색은 열성이야. 안 나타났으니까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